네, 김정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갱년기 장애에 대해서 좀 강의를 좀 해볼게요. 갱년기가 첫 번째 시간에는요, 어, 여성 갱년기 장애, 여성 갱년기 장애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갱년기라는 거는 사실 이제 여성이 이제 생리를 하면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다가 한 40, 좀 뭐 나이 차이는 있지만은 보통은 한 40대 후반 정도. 우리나라 나이 평균적으로 49.5세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조금 당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갱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그 자체가 그냥 호르몬만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신체 여러 기관의 어떤 기능이 쇠퇴가 되고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이동 기자님의 저 물광 피부가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 이게 노화가 온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겪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에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합해가지고 뭐라 그런다? 갱년기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신체적인 어떤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고요. 예전에는 그냥 인생을 살면서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말았지만은 사실은 이 갱년기 이후의 삶이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의 질환으로, 질병으로서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여성의 평균 수명이 한 38세, 83세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오래 사시는 분은 뭐 90세, 뭐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평균 폐경 연령이 여기 보면 49.7세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폐경으로 살아갈 삶이 적어도 30년을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폐경 후에 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갱년기의 삶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갱년기를 굳이 나누면은 이제 폐경을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생리가 이제 끊기면서 그죠? 한 1년 이내에 그 삶을 폐경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폐경 후는 또 그 이후에 완전히 폐경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폐경 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폐경 전 단계에는 생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다가 또 결국은 또 생리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이제 폐경 이행기다 이렇게 지금 뭐 말은 해놨는데요. 사실은 요건 조금은 애매모호한 정의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뭐냐면 여성의 갱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도표를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저거 제가 2부에 남성 갱년기하고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성 갱년기가 왜 남자들보다가 더 심하게 나타나느냐 하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요. 보시면은요. 한 30대 중반쯤 피크 됐다. 빨간색을 보세요. 어떻게 되죠?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이게 메노포즈, 이게 갱년기잖아요. 폐경이잖아요. 메노포즈란 말은 폐경이란 말이에요. 요즘 폐경이 났어요. 완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천천히 떨어지는 그래프를 그린 데 비해서 여자들은 어때요? 급속히 떨어지죠. 엄청나게 급속히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증상이 남자에 비해서 아주 심해요. 그게 이제 여성 갱년기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에 보면 초기 정상은 주로 뭐로 나타나느냐면은 주로 이제 심혈관계 쪽에 그러니까 자율신경계의 어떤 언밸런스 때문에 나타나는 게 바로 초기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안면 홍조, 그 다음에 이제 밤에 갑자기 막 땀이 쫙 나면서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게 이제 불면증, 피로감, 뭐 우울증 이런 게 오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질이 위축이 되면서 분비물이 줄어드니까 그죠? 성교통이 오게 되고 또 출혈이 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감염이 자주 오게 되는 이런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 쪽에도 이제 어떻게 그 소변 주위가 이제 아주 건조해지니까 얇아지니까 그 때문에 오실금도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빈뇨라든지 감염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기에 가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여성 호르몬이 이제 뭡니까? 피부를 더 위축시키잖아요. 그래서 피부 위축이 오고 또 피부가 건조하게 되고 또 유방이 처지게 되고 그러면서 근육통이나 관절통 같은 게 오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기억력이 감퇴되고 우울증, 불안, 초조, 무력감 이런 게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만성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그다음에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 근데 사실은 이것도 아주 위험하지만 사실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심장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폐경 후의 삶을 정말 좌지우지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보시면 첫 번째 이제 혈관 운동성 장애가 먼저 오게 되고 심리적 정신적인 증상이 막 나타나게 되고 피부 위축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비뇨생식기 증상이 오고 결국은 골다공증이 오면서 마지막 한 60대 되면은요 동맥경화를 동반하면서 혈관이 나빠지게 되고 그때 뭐가 오죠?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중에서 LDL이 높아지게 되고 막 그런 있잖아요. 그러면서 심장 질환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그 삶을 아주 위협하게 되는 그런 코스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갱년기에서 가장 많이 이제 사람들이 호소하는 거는 안면홍조예요. 제일 심한 건 안면홍조. 그 다음에 이제 뭐 심계항진 이런 게 한 40% 정도 나타나는 거고요. 의외로 우울증, 불면증도 꽤 높아요. 40%, 한 30% 되거든요. 그 다음 근육 관절통은 46%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부 건조, 빈뇨, 요실금, 그 다음에 성교통, 성적 불쾌감 22% 적어놨는데요. 의외로 더 많아요. 아마 이거는 그 부끄러움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별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22%라고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 이제 그 비뇨생식기 위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성 호르몬이 이제 비뇨기나 생식기 쪽에 이제 그 뭡니까 피부를 원래는 이제 그 정상적으로 유지해 주는데 폐경이 되면 이 상피 두께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서 혈관 분포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근육량도 근육 부피도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요 생식기가 아주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성교통이 오게 되고 배뇨통이 오게 되고 또 밤에 잠을 소변 보게 되는 야뇨증, 근데 갑자기 급뇨, 그리고 염증이 잘 생겨요. 방광염, 요실금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게 50% 이상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갱년기 증상 때문에 병원을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이 비뇨생식기 쪽의 문제 때문에 산부인과를 억지로 방문하는 거죠. 부끄러워서 참다가 안 돼서 결국은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자율신경계 문제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안면 홍조가 나타나면서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하면서 안면 홍조 나타나면 얼굴이 막 붉어지고요. 목가슴 주위가 막 벌게지고 이것 때문에 막 전신 열감, 그 다음에 막 땀이 줄줄 나는 이런 증상. 야간 발한 이게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지. 그리고 피곤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75%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혈관운동장애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삶이 힘들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골다공증이거든요. 그래서 폐경이 되면 남자들은 골다공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비해서 여자들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결국 골다공증이 생기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에스트로겐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있었는데 이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혈중 칼슘 농도, 그러니까 혈중 칼슘 농도는 혈액 내에 이온화된 칼슘 농도가 높아지거나 떨어지는 것에 따라 가지고 아시다시피 어떻게 돼요? 이 밸런스가 이상이 되면 심장 리듬이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급한 대로 어떻게 해요? 뼈에서 칼슘을 넣었다 뺐다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뼈에서 칼슘을 빼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바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호르몬은 부갑상선 호르몬이에요. 갑상선 바로 뒤에 보면은 부갑상선이 있거든요. 부갑상선 호르몬이 있고요. 또 그 칼시토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갑상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에서 나오는 칼시토닌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칼슘 농도가 높아졌을 때 나가지 못하게 해주는 게 칼시토닌이고, 역으로 칼슘이 저하되니까 부갑성선에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폐에서 칼슘을 빼버리는 거. 이게 바로 부갑성선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어렵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혈중 칼슘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칼슘을 줄여야 되니까 줄이는 방법은 뼈에서 칼슘을 못 빠지게 하고 신장에서 칼슘을 빼버리는 거지. 그러면 혈액 내의 칼슘은 유지될 거 아니에요. 줄어들겠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칼시토닌이고, 그 다음에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급한 대로 뼈에서 칼슘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뼈에서 칼슘을 빼고 콩팥에서 칼슘 못 나가게 하는 게 바로 부갑상선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게 결국 뭐예요? 부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골다공증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때 여성 호르몬이 이 혈중 칼슘의 저하를 예방해 줘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에스트로겐이 꽉 잡고 있다가, 그죠? 폐경이 되니까 에스트로겐 역할이 떨어지니까 부갑성 호르몬에서 칼슘을 막 빼버리는 거지, 뼈에서. 그러니까 되겠죠?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어렵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갱년기 폐경 환자들한테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30대, 40대 여성 환자들은 혈관이 깨끗해요. 그리고 혈압도 저혈압이잖아요. 그런데 폐경이 되면 고혈압이 나타나게 되고 LDL이 높아지게 되고 HDL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게 시기하고 관계없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자연스러우냐면 이게 바로 여성 호르몬의 예방 효과인 거예요. 여성 호르몬의 예방 효과. 그래서 이제 보시면 심혈관계 이 에스트로겐 자체가 무엇 때문에 그러면은 고혈압이 안 생기느냐면 여성 호르몬이 산화 질소를 합성을 해요. 이게 뭐가 하는 역할이죠? 코큐틴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죠? 똑같이 에스트로겐이 산화 질소를 합성하는 효소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산화 질소를 많이 분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HDL을 높이고 LDL을 떨어뜨리고 중성지방을 유지하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기능을 약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산화 질소라는 거는 에스트로겐도 합성하지만은 코큐텐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혈관을 이렇게 확장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말이죠. 확장, 혈관 확장. 그런데 폐경이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혈압이 다 올라가. 그리고 그 여성 호르몬이요. 이게 뭡니까? HDL, 뭐 LDL 뭐 하는 게 전부 다 콜레스테롤이잖아요. 그죠?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지단백이거든요. 이게 콜레스테롤 지방 운반체예요. 운반체인데 이게 산화가 된단 말이에요. 산화가 되면은 이 산화가 되는 거는 혈관에 같이 들어붙어 가지고 이게 플라그를 형성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아주는 게 바로 원래 비타민 E잖아요. 그죠? 비타민 E란 말이에요. 혈중 지방의 산화를 막아주는 게 비타민 E인데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이 혈중 지방의 산화를 막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40대부터 막 골다공증이 오고 혈압이 막 높아지는데 여성들은 그나마 이걸 유지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폐경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나타나 버리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폐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갑자기 혈압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갑자기 나빠지는 거지. 그죠? 남자들은 40대부터 이미 식생활을 함부로 막 하다 보니까 나빠졌는데 여자들은 폐경이 오면 이게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이 이런 보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것도 사실 폐경이 오게 되면 뭐 우울증이 오고 불안증이 오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역시 마찬가지 에스트로겐이요. 뇌 호르몬 중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많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로토닌 분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뇌에서 이 세로토닌이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그죠? 막 감정을 유지시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세로토닌 분비가 안 되니까요. 바로 흥분성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호르몬들이 막 분비되면서 예민해지고 건망증이 생기고 또 아시다시피
굉장히 건망증이나 치매 같은 게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이유 다 이런 거 여성 호르몬의 역할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정신적인 변화가 오게 되잖아요. 물론 뭐 젊음과 여성성에 대한 상실감, 뭐 그다음 노화, 죽음에 대한 불안, 고독감, 소외감 이런 게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 사실은 이게 바로 에스트로겐의 뭐예요? 보호 역할이 없어지면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의외로 이거 심각해요. 남자들도요, 사실은,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남성 경쟁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남자들도 40대 보면 사람이 센치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성들은요, 원래 그, 뭡니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뭐 약간 남성화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의외로 이런 우울증, 불안증이 갱년기 때 갑자기 몸의 밸런스 깨지면서 감정장애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에스트로겐 작용은 우리 몸에서 모든 부분에 다 작용을 하는데 심장에 긍정적인 기능을 했겠죠. 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심장이나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했었고 뼈에서 골밀도를 유지시켜줬을 거예요. 피부를 탱탱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뇌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했죠. 체온 유지를 해주고 인지 기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성이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게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유방을 유지시켜주고 난소의 기능을 해주고 자궁을 해주는 이런 게 다 에스트로겐 작용인데요. 이 어려운데 이 에스트로겐의 작용 중에서요. 여성 장기에 작용하는 거는요. 알파 수용체예요. 그러니까 여성 장기에는 알파 수용체가 관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요. 베타 수용체가 관여해요. 여기 왜 이 말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결국 갱년기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중에 병원에 가면은 여성 호르몬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성 호르몬을 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여성 호르몬을 주면은요. 옆에 보면 이 베타 수용체, 즉 심장이나 간이나 뼈나 피부나 뇌나 이거는 베타 수용체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성 호르몬 중에서 이런 유방이나 난소나 자궁에 작용을 하면요. 여기에는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고전적인 여성 호르몬은요. 이 알파, 베타 모두 다 관여했기 때문에 베타 쪽에는 긍정적이지만 알파 쪽에는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반드시 여성 호르몬을 처방할 때는 뭐 유방검사, 산부인과 검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성 호르몬이 이제 새로운 새 시대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여성 호르몬 어떠냐면은요. 베타에는 긍정적인 그대로 있지만요. 알파의 작용을 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예전만큼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성 호르몬 때문 아니라도 유방이나 자궁 난소의 암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검사를 하고 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베타 수용체고 유방이나 난소나 자궁은 뭐다? 알파 수용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했지만은 여성 호르몬 알파 수용체 결합하면은 생식기의 비정상적인 조직 성장을 통해서 암이 발생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식물성 그러니까 이런 여성 호르몬 투여를 못하니까 식물성 어떤 에스트로겐을 투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래서 폐경이 되면 여자들이 좋은 게 사실 대두에 있는 이소플라본이잖아요. 그래서 대두나 콩이나 두부 같은 걸 많이 먹으면은요 이소플라본이 나와서 갱년기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효과는 떨어지죠. 그죠? 그 대신 부작용은 없어요. 또 그 외에 뭐 있습니까? 마라든지 석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마라든지 석류는 사실은 또 부작용이 좀 있잖아요. 그죠? 왜 대표 석류 같은 경우는요 출혈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갱년기 폐경 환자에 도움되는 어떤 걸로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루바브잖아요. 그래서 루바브 뿌리 추출물. 우리 아메에도 보면 루바브 제품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역사적으로
유럽 쪽에 특히 독일에서 이미 섭취되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국 아메이가 이 시베리아 청정 고지대에서 자란 루바브를 그죠? 아주 깨끗하게 수확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성 호르몬 대용으로 갱년기 환자들한테 도움되게끔 이걸 제품화했다는 이야기지. 루바브. 그래서 파이토 에스트로겐 그래가지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서 루바브라는 걸 통해서 만드는 제품인데 이게 갱년기 정도 평가 지수 MRS라 그래. MRS 11가지 품목이 다 있거든요. 여기는 심리적인 거와 신체적인 거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1가지를 모두 다 유의적으로 개선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 달만 써서 뭐 효과 바로 본다 이거보다는요. 우리 번들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하면 갱년기 증상 완화에 아주 획기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토에틸 에스트로겐 루바브인데 갱년기 정도 평가 지수인 MRS2에서 요거는 갱년기에서 삶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심리적인 거, 신체적인 거, 그 다음에 비뇨생식기 3개 영역에서 11개 문항이 있거든요. 그걸 점수를 매겨가지고 했는데 이 11개 모두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한국암이 최초로, 국내 최초로 개별 인정형을 획득한 제품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여성 건강이죠. 바이타민 D나 바이타민 K. 그 다음 8가지 부원료로서 뭐 레몬밤, 세이지, 시트러스 추출물, 그 다음에 뭐 포도 추출물, 그 다음에 허브스커스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갱년기 증상이 심한 사람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서 루바브 이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인정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특허를 받기까지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또 여기에 맞는 게 딱 맞아져야지만 이게 개별 인정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갱년기를 우리가 극복할까? 그럼 먼저 폐경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악화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줄여줘야 되는데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렇죠? 더 심해져요. 그다음 흡연하면 더 심해지죠. 그 다음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있으면 더 심해지겠죠. 스트레스.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게 있으면은 이게 더 악화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걸 또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 갱년기에 있으면은요. 내 몸을 내가 스스로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그 두 번째, 균형 잡힌 식사. 그 다음에 꾸준한 어떤 운동. 그다음 적절한 체중 유지를 위해서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주, 금연, 충분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폐연기는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누구나 경험하는 인생 과정으로서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솔직한 감정이나 우울감이 있으면은요, 숨기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족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서 알리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더 심해지면은요, 전문가하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갱년기 삶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